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요, 금속 흔적, 액체 흔적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고 현장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측정입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형태 및 환경적 측면을 조사 및 측정하여 사고 결과물의 각종 위치 및 모양을요, 표면에 겹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도로 측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사고 조사 및 재현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도라든지요, 커브길의 곡선 반경, 횡 및 종단 경사, 도로의 외곽선 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도 측정입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는요, 각도는 언제나 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요, 경사는요, 퍼센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는요. 각도 측정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축적한 다음에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각삼각형일 때요, 삼각함수를 활용해가지고 각도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면은요, 직각이 아닌 다른 변의 각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코사인의 앞자가 C죠. C분의 A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요, C분의 A가 되고요. 그러면 사인은요, S자죠. C분의 B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C분의 B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젠트요, T자죠. T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사항입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A분의 B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타 값이잖아요. 몇 도인지 구하고 싶죠. 그래서 세타 기준 이항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도 이항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코사인 세타를 이항하면은요, 세타는요, 아크 코사인 C분의 A는요,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크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인 세타 부분을요,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타는 아크 사인 그리고 C분의 B는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크 탄젠트 A분의 B 그대로 넘어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계산기 계산할 때는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는요, 어떻게 계산기를 활용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를요, 역삼각함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산기 활용법입니다. 계산기를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이게 Shift하고요, END라고 써있는 계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는요, 세컨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이란 뜻이고요. Shift는요, 컴퓨터 자판을 보시면요, Shift를 누르고 자판을 누르면은요, 다른 글씨가 써지죠. 그래서 Shift나 세컨드나 다 두 번째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키 위에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인 위에는요, 아크 사인, 코사인 위에는요, 아크 코사인, 탄젠트 위에는요, 아크 탄젠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아크 코사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Shift나 이 세컨드 키 누른 다음에요, 코사인 키를 누르면은요, 아크 코사인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C분의 A 누르면 되겠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Shift나 세컨드 누르고요, 탄젠트 키 누르면은요, 아크 탄젠트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A분의 B 누르면 되겠죠. 예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꺾어진 도로의 이 각도를 산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직각삼각형이 됐잖아요. 이럴 때 이 각도를 산출할 수 있겠죠. A가 30m고요. B는 20m였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풀 때는요, 정보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특히요, 2차 시험에서는요, 정보 정리한 다음에요, 내가 이 정보로 문제를 풀겠다 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 A는요, 30m였고요. 밑변의 길이 B는요, 20m였습니다. 이 꺾어진 도로의 각도를 구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C를 그릴 수 있잖아요.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해야겠죠. 세타는요, 아크 코사인 A분의 B가 됩니다. A가 30이고요. B가 20이죠. 대입하면은요, 아크 코사인 30분의 20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은요, 48.19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활용입니다. 코사인 법칙에는요, 1법칙하고 2법칙이 있어요. 1법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한쪽 각도를 알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요.
한쪽의 각도를 알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 대문자 거는요, 각도가 되는 사항이죠. 여기서요, 알고 싶은 게 이 B의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이 코사인 B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B 곱하기 코사인 C는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C는요, 코사인 B하고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B는요, C분의 A-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각도 B 기준 이항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사인이 넘어가면서 아크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B는요, 아크 코사인 C분의 A-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알 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세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럴 때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C의 자승은요,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사인 세타 기준 먼저 이항 정리해야겠죠.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은요, 플러스였죠. 그럼 이항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려면요, 이 반대편에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AB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요, 코사인 세타는요, 2AB분의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C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코사인이 이항되면서 아크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요, 아크 코사인 2AB분의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C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은요, 차량 운동학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강의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차량 운동학을 위한 기초 수학 강의를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적에 의한 각도기 사용이죠. 측정된 세변의 거리를요, 축적하여서요, 작은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측정하고자 하는 각을 각도기로 측정하면 되겠죠. 예제입니다. 옆 그림의 두 스키드 마크의 충돌각을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먼저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각도의 반대편의 길이요. 각도의 반대편의 길이가 C죠. 그리고 29m였었고요. 그리고 한쪽 면이 17m, 그리고 한쪽 면이 28m였습니다. 충돌각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C의 자승은요,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요, 2AB분의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C의 자승이 되겠죠.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합니다. 코사인이 이항되면서 아크 코사인이 되죠. 세타는요, 아크 코사인 2AB분의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C의 자승입니다. A가 28m, B가 17m, C가 29m였습니다. 대입하면은요, 아크 코사인 2 곱하기 28 곱하기 17분의 28의 자승 플러스 17의 자승 마이너스 29의 자승이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도 계산하시면은요, 75.9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곡선부 측정입니다. 도로의 곡선부라든지요, 요마크 발생 시 곡선의 흔적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런 곡선부를 측정할 때는요, 곡선 반지름값을 먼저 산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차로의 가각 곡선부입니다. 교차로에 보면은요, 끝부분이 이게 곡선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요, 가각 곡선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접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교차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곡선 반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끝부분에서요, 직각이 되게 수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요,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 중심에서 곡선부까지의 거리가 반경, 즉 곡선 반지름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일 커브로의 곡선부입니다. 간단한 커브고요. 요마크 곡선 반경 시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요마크 곡선 반경은요, 현과 중앙 종고 길이를 활용해서요, 곡선 반경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을 연장하면은요, 하나의 큰 원이 되겠죠. 곡선 반지름이요, 이 원의 중심부터의 거리죠. 곡선 반경입니다. 현은요, 곡선 끝점에서 끝점까지의 길이가 현입니다. 그리고 중앙 종고는요, 이 중앙 지점에서 현까지 수직선을 그어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중앙 종거입니다. 그리고 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쭉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색칠해진 삼각형은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 곡선 반지름을 산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곡선 반경 공식입니다. R은요,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 됩니다. 즉 8 곱하기 중앙종고분의요, 현의 자승 더하기 2분의 중앙종고값이 됩니다. 곡선 반경 유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차량 운동학에서 배웁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시험에서요, 곡선 반경 산출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R의 자승은요, R-M의 자승 플러스 2분의 C의 자승이 되겠죠. R의 자승은요, 2분의 C의 자승 플러스 R-M의 자승이 됩니다. R-M의 자승은요, R의 자승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자승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요, R의 자승은요, R 자승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자승 플러스 4분의 C의 자승이 됩니다. 이거를 푼 것입니다. 문제들 유도할 때요, 없앨 수 있는 것은 빨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 R의 자승이요, 이항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좌측이 R의 자승이기 때문에 소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R의 자승 마이너스 2RM을요, 이 자변으로 이항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R의 자승 마이너스 R의 자승 플러스 2RM은요, 4분의 C의 자승 플러스 M의 자승이 되겠죠. 자변 정리하겠습니다. R의 자승 마이너스 R의 자승이니까요,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요, 이 RM은요, 4분의 C의 자승 플러스 M의 자승이 됩니다. R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이 M은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R은 4 곱하기 2M분의 C의 자승 더하기 2M분의 M의 자승이 됩니다. 4 곱하기 2는 8이니까요, 그냥 8M이 될 것이고요. M의 자승은요, M 곱하기 M이죠. 그러면 M 하나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2분의 M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R은 8M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도로의 현의 길이가 30m, 중앙종고가 1m인 경우 이 곡선도로의 곡선 반지름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해줘야겠죠. 현의 길이가 C는 30m, 중앙종고 M은 1m입니다. 곡선도로의 곡선 반지름은요, 방금 배운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죠. M은 1이고요. C는 30입니다. 적용하면은요, 8 곱하기 1분의 30의 자승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13m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